김경환의 미치겠을.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저번 계획편에 이은 Q&A 편입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질문과 함께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있나요? 세워봤던 계획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계획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제가 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세웠던 계획은 좋아하는 여자분한테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세웠던 계획이 있어요. 연애도 계획, 이별도 계획, 약간 진짜 모든 삶의 부분들이 계획이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이 조금씩 나이 들면서 없어졌는데, 예전에 20대 초중반 이럴 때는 그 고백을 계획하려고 제가 혼자 기획을 했거든요. 거의 돈을 몇백만 원 받아야 될 정도의 거의 기획을 해가지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같이 어디를 간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게 저녁 즈음에 끝이 난다. 그래서 그 저녁 즈음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여기 거주지 쪽으로 돌아오면 요 정도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걸 다 계획을 짜서 실제로 그 정도 시간에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때 이런 멘트로 이야기한다까지 다 빌드업한 저만의 하루를 계획해서 고백해서 연애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20대 초반 때 이야기인데, 물론 지금은 깨달았죠. 사랑은 감정이다. 계획이 아니다는 걸 지금은 깨달았는데, 그때는 내가 막 계획하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애와 고백도 심지어 잘 됐어. 그래서 아무튼 그때 20살 초반에 했던 그 연애 계획이 좀 신났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험생 때는 반강제로 계획형 인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타를 자주 겪었던 것 같아요. 본투비 계획형은 그렇게 살아도 현타가 오질 않나요? 사실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빈틈없이 시간을 채우고 날짜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타가 오거나 힘들다 라고 할 만한 겨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긴 병들이 번아웃이 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쉴 줄을 몰라서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대학 다닐 때 정말 하루에 아침 8시, 7시부터 저녁 10시, 12시까지 꽉꽉 채워서 그냥 달력을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힘든 순간까지들도 그냥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겨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녁에 무력감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어떡하지? 진짜 내 인생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현타가 오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와도 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조차 저는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월요일에는 아침에 이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나?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아? 그런 상황조차도 또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한심하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래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번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계획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가장 많이 무너졌을 때는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죠. 공부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몇 명 없을 거라고 봐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놀고 싶어. 선배들이 불러, 친구들이 불러, 혹하죠. 어쩌다 한번 한 30분, 1시간만 딱 계획을 세워서 시험 기간 아예 비워놓은 날 있어요. 저녁에 1시간 뭐든 해도 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세운 시간도 있어요. 그 시간에 술도 마셔도 돼. 그렇게 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 또 술 한 잔도 마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힘들 때는 그냥 잠깐 30분 정도 낮잠 자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약간 기계같이 살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낮잠을 절대 안 자거든요. 근데 진짜 몸이 너무 힘들다, 멘탈이 너무 깨진다 하면 딱 30분만 낮잠을 잡니다. 1분도 더 안 자요. 딱 30분 누웠다가 바로 일어납니다. 선잠이 들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간간히 사람들을 만나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없는 김경환은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산다는 게 진짜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은데, 자칭 계획의 끝판왕이신 경아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형 인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계획의 장점은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좀 비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이 없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했다가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이번 주 주말에는 꼭 캠핑을 갈 거야 했는데 캠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카페에 나가서 책이라도 읽어요. 왜? 나는 무언가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짠 거니까.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몰라 아무거나 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번 주말에 뭐라도 할 거야 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좀 더 활동적인 걸 해볼까라는 플랜 B, C를 생각하기 수월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틀어졌을 때나 잘 안 됐을 때 다시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그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걸로 유명해요. 망해도 일어나는 사람. 플랜 A가 망했는데 플랜 B, C가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쑥쑥 넘어가. 이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옆에 지켜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응변이 익숙해지는 거죠. 왜? 늘 계획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사니까. 큰 그림들을 그리면서 하니까. 어쨌든 목적지로 가야 하는 그 길의 방향성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은 피곤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요. 나는 내가 계획 짠 거니까 안 피곤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피곤해요. 제가 또 우리 여기 감독님하고 또 며칠 지냈는데 감독님께서 극내향형 집돌이 스타일이신데 저는 극외향형 완전 밖으로 나가야 돼만 하는 사람인데 저는 집에서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짧게 짧은 글을 하나 쓰려고 해도 저는 늘 가까운 카페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 감독님은 집에만 있고 싶어. 그래서 집에서 과자 먹고 게임하면서 할 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걸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은 날 참 숨막히겠다. 쟤는 뭔 재미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실제로 제가 많이 들었던 말들이거든요. 친구들이 야, 니 언제 쉬냐? 진짜 니 재미없게 산다. 니 뭔 재미로 사냐?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 늘 계획 속에 사니까. 일탈이란 게 없으니까. 근데 제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재미있는 일들 하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즐거워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획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거나 하진 않나요? 제가 워낙에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거라는 걸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짠 계획에 거의 군말 없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가 거의 적었고요. 그리고 희생하는 계획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펜션 잡고 놀러 가면 펜션 찾는 거, 예약하는 거, 친구들한테 돈 걷는 거, 아침에 장 보고 버스 시간이나 이동 시간 차량까지 확인해서 공지하는 것까지 혼자 다 하고요. 숙소 가서 첫 번째 끼니를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 뭐하고 놀지까지도 준비하는 거 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이걸 뭐라 하고 욕할 사람이 없어요. 왜? 편하니까요. 재밌으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준비하고 계획하니까 제 별명이 엄마였어요. 남고 다녔는데 친구들이 엄마! 이랬어요. 그 정도로.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이게 레전드 썰 하나 있어요.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신나게 놀아서 만취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애들은 계속 놀고 있는데 새벽 5시 반에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니 밥을 안 치더라.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게 레전드 썰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몸에 그게 배 있어. 놀러 갔을 때 아침밥은 꼭 먹고 집에 가야 되니까 밥 해야지 하고 잠드니까 제가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밥을 차리더라니까요. 친구들이 보고 다 웃었어요. 저는 그때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갈등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친구들이 신기해했죠. 이런 썰도 있었고, 두 번째 또 성실한 썰은 제가 예전에 청년단체 영보이 스토리 하던 시절에 1박 2일로 그 계곡에 MT를 갔었는데 민박집에서 잤는데 민박집이 자던 데가 저희 외할머니 집이었어요. 빈집이어가지고 민박을 했는데 저녁까지 막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별 본다고 술 취한 사람들 먼저 자고 별 본다고 남은 팀원들 3-4명이 평상에 누워서 하늘에 별을 보는 거야. 난 집주인이니까 그리고 제일 그 대표기도 하고 오빠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5시까지 못 잤어요. 별 보는 친구들 옆에서 별 이쁘지 그래 하면서 같이 봐주면서 저도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늘 보고 이러다가 그 친구들이 다 잠들었어. 근데 제가 혼자 6시 반에 일어나서 전날 숯이랑 이런 게 막 널브러져 있는 음식물이라는 걸 물청소를 제가 마당 물청소를 빗질로 쓸면서 하고 있는 걸 저희 팀원들이 보고 다 학을 떼면서 대표님은 그냥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네요. 진짜 이거는 징하네 징해. 제가 그 정도로 약간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은 많아요. 근데 갈등은 없어. 왜? 쥐들이 편하니까요. 네, 지금까지 지독한 계획 전문가 김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